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플사의 전 CTO죠. 스테판 토마스의 프로젝트인 코일이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2018년도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해왔었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오늘부터 오픈 베타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용자들은 일단 코일에 가입을 하고 달마다 5불 정도를 미국 달러로 5달러를 내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만약에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 등 블로그가 있다면은 그들의 그런 창작 사이트들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일 멤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이제 시청을 하거나 읽어보면서 코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후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오픈 베타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수익금을 XRP로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일과 스트롱홀드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로도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XRP나 미국 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일에서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그들의 업데이트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가 참가하는 행사 소식 업데이트가 돼서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날짜로 5월 5일에서 8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게 되는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지불 2019 행사에 리플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똑똑한 지불, 이 부분에서 리플사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요. 머니 2020 유럽이 있습니다. 머니 2020 유럽은 2019년 6월 3일에서 5일 이렇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플사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진저 베이커라는 분이 참가를 하시게 되는데, 참가를 하셔가지고 UX 케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스터디 페이스북, 그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또 지불 관련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아마존 혹은 우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방향이 페이스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무래도 지불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과 리플사 혹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희망 회로를 한번 잠깐 돌려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검사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란 쪽에서도 이제 리플사의 밸리데이터를 돌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죠. 유효성 검사자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위치를 추적해본 결과 이런 주소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강하게 받고 이제 전쟁 소문까지 나고 있는 이란의 리플사에 이렇게 유효성 검사자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웬만하면 미국 눈밖에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넷에 가입하게 된 새로운 멤버가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 정보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바로 유로넷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불 회사이고요. 이 자회사로는 여기 보이시는 via money transfer, xe.com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란 소리겠죠. 이 유로넷 월드와이드에서 이번에 1분기 결산 보고를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 중에 약간만 잠깐 들어보면은, 이제 영상들이 많아서 짧은 부분 한 번만 들어보면은, okay, through our money transfer payout services there. So, you know, whether we're talking about another correspondent that's a traditional bank, or it's someone like Ripple, they provide a means to get into a bank to deliver a payment, and in their case, it's a little bit more to an account to account transfer. So it would accommodate some of those customers' interest in that regard. So we see it as being another. Also, you know, kind of in there, you know, says, oh, look, demonstrates for you too. Oh, look, we know how to do blockchain too. Yeah. So there's nothing, you know, like, let's call it rocket science about a blockchain. In fact, it adds to our overall network. And we talk about why do people like the CIPC? You know, why do people like REN? It's because of the ease of connections and our ability to connect. We connected up Ripple in 3 weeks. You know,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유로넷의 모든 지불 부분들이 디지털화 될 것이고,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리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한다라면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플넷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리플사의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사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3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다른 오래된 기술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데 3달, 4달 걸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시간이며 우리는 똑같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3주도 사실 긴 거죠. 지난번에 나빈 굽타 씨가 이야기했을 때는 2주 안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린 3주가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넷의 장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들의 자회사 지불 네트워크에도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만 해도 페이팔과 페이팔의 자회사인 줌이 서로 함께 연동이 되지 않는 그런 기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또한 이렇게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제가 어제 또 암호화폐 시간에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소식인데, 최근에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이번 달 보고서를 내면서 XRP가 분산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격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안 좋게 보면은 덜 올라갔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면은 좀 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XRP가 자신만의 타이밍에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동안에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답답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기사가 정말로 이제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영국에서 열렸던 핀테크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IFGS 2019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한 패널 중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규제 관련된 담당을 맡고 계시는 댄 몰건 씨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댄 몰건 씨고요. 이 패널의 주제는 전 세계가 보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제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 사회자는 딜로이트에서 오신 분이 맡았고, 또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홍콩 SEC 관계자,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리플사의 댄 몰건, 그 외에는 셔먼 로펌, FCA 등등에서 참석해서 이제 패널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댄 몰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과 암호화 자산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 금융 생태계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댄 몰건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사갈 사르바히 그분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죠. 지금 최근에 유럽 쪽 규제 관련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XRP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인데요. XR 페이먼트 앱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죠. 이 앱을 통해서 이제 XRP로 지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계시는 이분 네덜란드에서 이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XRP를 통해서 이렇게 지불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스티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수 있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소식인데요. 어제 베리 실버트가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XRP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이 드랍 골드라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GBTC라는 신탁 상품을 이제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지 이트레이드, 피델리티, TD 아메리트레이드 등등 이런 곳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그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고가, 이들이 만들었던 광고가 이번에 또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광고인데요. 조금 있다가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R3 콜다 세틀러에서는 XRP를 첫 번째 암호화폐로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암호화폐로 여기 보고 계시는 IVNO, 이쪽의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을 사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확 망해버려라. 농담이고요. 사실은 진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들 테스트를 해봐도 저는 XRP만한 그런 암호화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짧은 찌라시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가격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어제 곰탱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곰탱이가 자신의 트위터 백그라운드를 바꿨습니다. 이 벽돌이 무너지고 있는데 밑에서 이 태양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 이런저런 코드를 이렇게 또 숨겨놨는데요.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러니? 여기 이렇게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웹 어드레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숫자들, 또 이렇게 감춰놓은 숫자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접속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전 접속이 안 되었고, 제가 타입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활성화가 안 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걸 깬 사람이 있었는데, 저것은 헥사데시멀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XRP 레저 X VI, 여기서 VI는 51, 그래서 XRP 레저 X 5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스닥에서 5월 1일 XRP 인덱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곰탱이의 백그라운드, 저희가 기대했었던 5월이 드디어 다가왔는데 부디 저희를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태양이 뜨고 있는데 이제 보기에 나쁜 그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